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세대 부분 변경 버전인 더 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노블레스 트림에 6인승이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 옵션과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어서 차량 가액은 약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렌토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초기형, 4세대 초기형과 비교해봤을 때 하이브리드 최고 트림이 4,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최고 트림을 4,100만 원대에 고를 수가 있었는데, 현재 2023년 지금 12월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4,100만 원에는 거의 시작 트림에 준하는 기본 옵션들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감마 엔진이 얹어진 현대기아 최초의 하이브리드 엔진이거든요.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누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도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감마 엔진이 아닌 누 엔진, 과거 버전인 거죠. 그래서 그 누 엔진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EV 모드를 써주긴 써줘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감마 엔진 1.6 파워트레인에 비해서 뭔가 EV 모드의 개입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엔진 구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기억이 들고요. 특히나 엔진 구동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 배터리의 발전,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되는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회수되려고 그러면은 좀 많이 엔진을 구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배터리 게이지를 보면은 로우와 하이 항상 중간선 아래로 50% 미만으로 항상 이 배터리가 차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1.6 하이브리드 감마 엔진 같은 경우는 2.0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뭔가 하이브리드다운 EV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연비가 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연비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터보가 있고 2.2 디젤 그리고 1.6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연비가 정말 안 나옵니다. 물론 연비 주행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거의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탔을 때에도 조금 연비 주행을 했을 때 리터당 10km 정도가 나왔거든요. 10km면 사실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은 아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탔었던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도 연비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발끝 컨트롤 이런 걸 하니까 한 리터당 15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차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디젤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하이브리드를 타 보니까 지금 진짜 하이브리드 제가 발끝 컨트롤을 했을 때 리터당 22km까지 나왔습니다, 연비가. 근데 그거는 좀 가고서고 막히는 길에서만 그렇게 나왔고요. 현재 지금 오르막길, 특히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지금은 또 이제 엔진 구동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요럴 때에는 또 계속 엔진을 사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지금 12에서 1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항속할 때보다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연비가 가장 최적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랐다가 현재는 다시 내리막길이라 가지고 거의 지금 관성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거의 한 99%는 EV 모드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약간의 엑셀링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도 계속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게 모터가 출력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한 5kW 정도? 그래서 그런지 EV 모드 가용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일상 영역 구간 내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엔진이 개입이 되더라도 최대 토크가 팡팡 터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속감은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쭉 주행을 했을 때 그때는 약간 좀 고속 한계치가 부족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끝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정말 뭐 연비도 만족스럽고 특히 조용하고 정숙성 좋고 승차감도 뭐 무난하고 진짜 만족도가 높은데 고속 주행을 할 때에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저 혼자 탈 때까지는 괜찮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는 또 패밀리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4인 가족을 모두 태우고 또 뭐 특히 뭐 캠핑 이런 거 다니시면은 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고속 한계치가 넓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렌토나 산타페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들어갔지만 모터 출력만 조금 증가가 된 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기 전이지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카니발 하이브리드 이 시승기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정말 조용하고 좋다. 특히 이제 카니발이 가지고 있었던 조금 미흡함, 정숙성 이런 MBH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이 돼서 좋고, 특히 저속 구간에서의 이런 빠릿빠릿한 가속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속 한계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막 진짜 뭐 시속 100km 이상으로는 너무 차가 힘들어해서 안 밟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있으시더라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출력을 늘리긴 늘렸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엄청 큰 차잖아요. 대형 RB다 보니까 뭐 전장도 5m가 넘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공차 중량도 2톤이 넘는 어마무시한 차량인데 그렇게 1.6 1600cc 작은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고속 한계치 출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마지노선이 소렌토나 산타페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공차 중량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더 차량이 좀 커진다면은 고속 한계치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뭐 여기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요즘 시내길 같은 경우는 다 5030 요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잘 달리는 차량이 뭐 수도권 살면은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거의 350에서 400kg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무리 모터 출력을 증가를 시켰더라도 공차 중량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당연히 안 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재까지 EV 모드 전기 모터로 주행 중이거든요. 이렇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게이지가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닳았어요. 뭐 누 2.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닳았고요. 근데 지금 EV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게이지가 거의 안 닳습니다. 뭔가 전기차의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뭔가 부담스러운, 특히 전기차는 충전 스트레스가 가장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친환경차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전기 모터의 적극적인 개입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 막 고속도로로 막 질주할 게 아니라면은 거의 전기 모터로 전기차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충전은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차량 가격이 소렌토 기준으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거의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300만 원,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가격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차값을 상쇄하는 데까지 가솔린 기준으로 5년 이상 타야지 이 차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많이들 기변을 자주 하시고 그러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한 번 사면 되게 오래 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좀 차값이 비싸기는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지금 연비가 안 나오는 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더 이 하이브리드에 끌리고 있네요. 방금 또 엔진 개입이 되었습니다. 과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주행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면은 진짜 무슨 천둥 치는 것 마냥 막 오르르 쾅쾅 이라고 진짜 깜짝 놀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하이브리드는 이 엔진이 개입될 때의 진동 소음이 정말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이게 시속 60km 이상으로 주행을 했을 때에는 이 계기판을 보지 않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좀 저속, 한 시속 막 10km에서 20km로 갈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교적 크게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현재 지금 코너가 약간씩 섞여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묵직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컴포트해졌다라고 느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너길을 갔을 때 제가 소렌토 디젤에서 느꼈었던 그런 푹신한 그런 롤링감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탄탄하고 특히 지금 코너를 안쪽으로 파고들 때 이 구동력 배분이 정말 좋아요.
또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이 라이드나 아니면 이 토크 벡터링, 이 핸들링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이게 없는 차량을 탔을 때보다 있는 차량을 타니까 선의 능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대신 승차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기는 한데요. 이게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약간의 승차감 변화가 생깁니다. 가령 둔턱을 넘을 때 이런 서스펜션의 반응이라든지 감쇄폭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푹신하게 받아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동일해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이 소렌토 자체가 중형 SUV 치고는 조금 컴포트한 면보다 약간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게 엄청나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노면을 많이 읽어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형 SUV 하이브리드를 고르실 때 산타페와 소렌토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옵션표 비교, 가성비 비교 이런 거 영상 정말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격만 봤을 때는 산타페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렌토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완전 변경, 풀 체인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부품들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디테일하게 옵션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산타페가 이유 없이 비싼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비싼 만큼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옵션들이 소렌토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사실 가성비로 타시는 분들보다는 또 옵션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뽑으시는 게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는 뭐 굴러만 가면 되지,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운영하는 게 최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산타페보다는 소렌토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좀 옵션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 하신다면은 소렌토도 좋기는 하지만 또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산타페랑 뭔가 가격대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산타페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또 승차감 같은 경우도 산타페가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컴포트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여유롭게 차량을 운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산타페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같은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K8이나 그랜저까지도 같은 가격대니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공간을 제외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능, 그러니까 출력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이라든지 EB모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랜저나 K8이 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렌토와 산타페는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D세그먼트고 그랜저와 K8은 준대형 E세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한 단계 더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차감이라든지 뭐 정숙성, 고급감들은 K8이나 그랜저가 훨씬 좋고, 특히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연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랜저랑 K8이 또 괜찮게 나옵니다, 연비가.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간 타고 다닌 결과 실 연비가 지금 16.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15km대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랜저나 K8, 특히 K8이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아니 이 덩치에 또 K8 같은 경우는 전장이 5m가 넘는 엄청 큰 세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거의 18, 19km까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EV 모드의 가용 범위가 훨씬 더 좋게 느껴졌어요. 웬만하면은 뭐 엔진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뭐 그냥 뭐 전기차처럼 계속 이렇게 모터 주행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기름차 탄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전기차처럼 계속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좋다 보니까 주유소를 갈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번 주유했을 때 900km에서 1000km 정도를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소렌토 기준으로요. 주행거리 많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한 달에 주유소를 한 번 갈까 말까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주유소 사장님이랑 좀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갑니다. 주유소를 매주 가요. 특히나 저처럼 연비가 안 나오는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하이브리드처럼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에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이 감가가 더 되기 전에 팔아버리고 하이브리드를 사볼까? 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소렌토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이 한 260마력 정도 되는데 플러그인, 그러니까 충전기를 사용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는 EV 모드의 가용 범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차량은 주유소 갈 일이 아예 없겠네요. 마침 전방에 방지턱이 큰 게 있습니다. 시속 30km로 넘어볼게요. 방금 방지턱은 조금 높이가 높은 방지턱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둔턱을 지나갈 때 승차감은 또 비교적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이 충격 감쇄를 나름 부드럽게 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기본적인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이라이드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모터 제어로 조금 더 승차감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느끼면은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이 좀 더 컴포트하기는 하지만 막 천지개벽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6인승 시트입니다. 6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옵션을 추가하셔야지 들어가고요. 기본 사양 같은 경우는 다 이어져 있는 5인승인데요. 패밀리카, 그러니까 2열에 사람을 꼭 태운다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해서 이 독립 시트가 들어가는 6인승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보다 독립 시트를 선택했을 때의 쾌적함이 엄청 크거든요. 특히나 자녀가 한 분이시면 모르겠지만 2명이다 그러면은 막 어렸을 때 많이 막 투닥거리고 싸우고 막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립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싸우고 투닥거릴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굳이 자녀가 아니더라도 독립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적인 여유로움, 쾌적함이 있다 보니까 성인을 태우더라도 확실히 정말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차를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한다 하면은 6인승 이 독립 시트는 꼭 넣을 것 같긴 합니다. 뭔가 돈값 하는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정말 다 좋기는 한데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뭐 가격 이런 거 제외하고 골목길을 갔을 때 이제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도 다니지만 이 보행자도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행자들이 차가 뒤에서 오는구나 요거를 인지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랑 거의 진배 없이 정말 조용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 보행자들이 차가 오는지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보행자한테 함부로 크락션을 누를 수 없으니까 진짜 시속 1km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앞에 마주 오시던 다른 분께서 뒤에 차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훈훈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EV 모드로 주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내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전기차도 똑같거든요. 소음을 뭐 다른 식으로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사운드로 적당히 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 하나 없는 진짜 조용한 그런 골목길이 아니고서야 뭐 오토바이도 있고 다른 차들도 있고 이런 소음에 파묻혀서 사실 차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